그러면 이어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건 도통의 입문 과정이다. 그러니까 도통이라는 것, 즉 건곤감리 간태선진이라는 건 사실 8괴인데요. 8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8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변광대한 우주의 질서를 내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인간의 수수께끼와 인간의 모든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진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에 대한 인식, 우주 질서에 대한 인식과 우주 변화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나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변화 원리라는 건 대우주의 변화 원리예요. 대우주의 변화 원리를 알아야만 소우주인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주와 소우주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우주, 즉 우주 그 다음에 인간, 대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사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대로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점에서 저는 2가지의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변화의 흐름을 탑니다. 대우주가 변화하는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그대로 변화해 가요. 인간이라는 것은 대우주에 갖춰진 존재입니다. 폭풍이 오면 사람이나 배가 뒤집혀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되고, 기후변화에 사람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연의 기후 변화를 관찰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발전했어요. 그게 오음육기학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주 변화의 원리를, 대우주 변화의 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어떤 그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영혼과 육신은 그대로 대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대우주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늘 땅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천지의 진액을 뽑아 모아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예요. 천지의 진액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천지를 공부해야 돼요. 우주를 공부해야 돼요. 이 천지와 우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지라는 것은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본틀이에요. 천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지가 빚어내는 그런 질서가 우주입니다. 천지가 빚어내는 질서가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론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론 공부, 인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위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대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 대우주의 신비를 풀었을 때 인간의 어떤 구원 문제라든가
인간의 본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죽으면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주를 통찰해야만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꿰뚫어야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명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인식이 없었어요.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이 음양오행을 부정합니다. 음양오행 그것이 맞아? 그거 뭐 춘추전국 시대에 나와 가지고 말이야? 지금 20세기 이전 구닥다리 아냐? 그런 이론과 철학이 지금 적용이 돼? 이런 얘기를 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어떤 우주의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이법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증산도 교인은 아님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 유학자들이 성증리이다, 여러분들이 성증리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이 곧 이치다. 인간의 가슴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갖춰져 있는 성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이치인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창조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공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심성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류 문명의 위대한 부축이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추구해가지고 정신적인 승화와 영생을 추구합니다. 도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에 대한 변화 원리라든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공부의 두 방법론으로서 근치저신하고 근치저신 가까이 서는 너의 몸에서 찾아보고 원치저물을 하라, 멀리서는 만물에서 취해보라. 이제 이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방법론인데요. 가까이 서는 너의 몸에서 찾아보고 멀리서는 만물에게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근치저신, 아주 몸에서 추구한 것은 결국 영혼에 대한 탐구와 정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위대한 종교를 성립시켰고, 원시점을 멀리서 만사, 만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위대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실로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본질과 영혼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종교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상향은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본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본과 말의 관계인데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서로의 각각의 가치관을 부여해주고 이념을 부여해주는 것, 이중짜리가 필요합니다. 이중짜리가 뭐냐? 이것이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인데 이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 철학 바로 이 인류 문명의 양대축인 종교와 과학에 각각 이념과 가치관을 부여해서 이 두 개의 문명을 화해시켜 가지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근본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철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이념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도 유물선 기독교 등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에 대한 화해에 대한 어떤 그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또한 철학의 사명인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우주의 신비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자리가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 우리는 왜 우주 변화의 원리를 꼭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꼭 공부해야 합니다. 테오 보키 씨는 태극기의 8궤를 최초로 그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의 8궤를 최초로 그리신 분이에요. 역철학의 창시자고 주역의 창시자입니다. 하도를 최초로 받으신 분이에요. 하도에는 상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인류 문명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철학의 근본 뿌리가 보키 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주 변화의 원리는 보키 씨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건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로 명리학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실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역학인들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현업 종사자들의 현황은 이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양오행의 큰 흐름인 이 공부를 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분발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니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재능기부 차원을 부원 설명드리면 유튜브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먹방 등 장사꾼 기질보다는 아주 멋지고 좋은 내용을 무료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강조한 강의를 하면서 재능 기부로 오랫동안 길게 승부하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